자, 15번, 15번. 15번은 양주시 덕계동에 우리 수강생이 유차로 금액이 다시 올라가 삐는데 이유가 뭡니까? 궁금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온라인반은 단체 카톡을 별도로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질문이 들어왔어요. 단체 카톡에.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은 뭐 어서 막 물어보니까 하면 되는데 온라인은 물어볼 방법이 없으니까 단체 카톡에다 올리든지 이제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오는데 단체 카톡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 좋은 내용인데 좀 같이 공유합시다. 해갖고 제가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9에 83997. 자, 여기 보시면은, 질문이 이거예요. 자, 원장님, 양주의 아파트가 전용이 25평인데, 경기도 양주면 괜찮죠? 25평인데, 1억 7천인데, 1억 1,900에 갔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1억 7천으로. 근데 시간상 보면요. 처음에 2020년 7월 달인데, 1년 반 지나서 다시 빼겠습니다. 1년 반 지나서. 이게 왜 그럴까? 같은 금액이. 자,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죠. 그래, 이상하다. 왜 또 내려가다가 다시 백을 해갖고 다시 움직이느냐. 그죠? 1306호인데 방도 있고. 참 싸다, 그죠? 이렇게 가격이 이 정도 해야 돼. 전용이 25평이 1억 7천. 이렇게 강남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우리가 참 살만이 나는데. 자, 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임차도 없대요. 임차가 없대요. 소유자만 살고 있다. 임차는 없고, 이제 여기에, 법인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 경매도 넣어주고,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거? 개인의 시장. 개인의 시장이 뭡니까? 개인의 시장. 자, 이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 홍씨가, 소유자 홍씨가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재작년 7월달 경매쯤에서 신청. 자, 그래서 자, 봤고요. 그럼 이를 볼 때는 여러분들 항시 이를 보다가 백에서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죠? 2년 전에 7월달에 했다가 또 금년 1월달에 한 1년 반 지나서 겨우 또 다시 무엇이 진행되고 난립니다. 1년 반 지나서. 자, 이럴 때 항식으로 보세요. 문건 송달역 딱 보면은 쭉 이렇게 보면서 이 송달역 바로 위에 거를 잘 보면 됩니다. 주로 이쪽에 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거? 금년 1월 달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이 말이요. 자, 처음에 재작년 7월 달에 경매 절차를 중지를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럼 재작년 7월 달에 경매 들어가니까 1차가 나오니까 7월 21일 문제입니까, 이게? 경매되고, 유찰되고, 이때 있죠? 요때 중간에 채무자가 했단 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경매 절차나 신청했으니까 경매 절차를 중지해달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침이 있어요. 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 이런 겁니다. 요 표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되고 1차가 되기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경매를 정지하고 기일을 변경해주라. 그 다음에 낙찰이 되고 하면은 매각 결정 일주일 만에, 요때는 정지를 하고 매각을 불허가 시기고 10%는 돌려줬든지 말든지 강하라고 하면 빡빡 강하라고 연락해주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기간별로 이렇게 정지를 하고 대금을 주지 마라. 이게 개인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절차 지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했죠. 경매계한테 예관계의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문건 송달력이 기록이 됩니다. 본건은 문건 송달력 자세히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채무자만 약 1년 넘게 무상 거주되었고 돈 빌려준 건전당권자는 채무자가 개인의 신청을 약 1년 넘게 시간만 허비하고 더러운 결과가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최근 아파트 상승으로 높게 낙찰을 하다. 채무자는 안 좋은 점이 뭡니까? 자, 이런 겁니다. 법무법인에서 막 경매 들어가면은 집집마다 우편이 막 나가요. 선생님이 경매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가 딱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한테 신청하면은 조금만 수수료 부담하면은 1년, 2년, 이렇게 해서 기간을 늦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배달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을 맛인데, 지금 낙찰이 되면은 잔금 넣고 나면 또 한두 달 만에 또 나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 충격 나가야 되는데, 1년 정도 이게 늦춰준다 그러니까, 이리도 좀, 다뭐 500만원 주더라도 더 사고 싶죠? 또 졸업도 아닌데, 지금 1년만 지금 졸업하고 나면 이제 취직하고 나서는 집이 쫓겨나도 좀 나은데, 지금 수능 시험 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경매들하고 쫓겨나야 되는 이런 파이니까, 합니다. 그럴 때 어쩌나 그러면 대부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써놨어요. 우리가 법원 앞에 가보면은 개인회생 전문, 파산 전문 해가지고 대문자만 써가지고 150만원,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보통 한 200만원 정도 하나 경매시장 올라가지고 한 200만원 주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개인회 신청하면은 법에 개인회 결정을 내려비죠. 그럼 거기 이제 법원에 접수돼 비면은 그만 한 6개월에서 1년, 보통 보기 한 1년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연기가 돼버려요, 경매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창원 법원에 해가지고 연기되고 진행이 이제 거짓됐죠, 법원에서. 다시 경매를 근저당권자가 골치 아프잖아, 자꾸 시간 끄니까 이제 좀 우리 해주세요. 이제 시간도 지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또 진행하려고 하면은 진주법원 또 합니다. 진주법원 가서 또 신청해버려요. 그럼 진주법원 또 모르겠네. 또 그것도 개인의 정내라죠. 그럼 이게 또 회생 결정 받아갖고 또 경매를 중지하라고 이런 명령 쓰니까 또 1년 또 급이고 어떤 사람은 또 저게 거제법원 가서 또 해가지고 또 하고 웃겨서 하면서요. 하여튼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개인회생이 그럼 뭐냐? 개인회생이 자 봅니다. 개인회생 파산 제도는 이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개인이 생활비를 제한 수입으로 5년, 지금은 거의 5년입니다. 3년입니다. 바뀌었어요. 3년 빚을 갚고 면책을 받는 제도고, 파산은 아예 땡 처리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그러면은, 자, 빚이 한 1, 2, 3억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부채도 한 3천만 있어. 대부채에서 자꾸 진짜 못 살고 그러죠, 대부채는. 은행은 좀 신사인데, 그래도. 대부채는 오가지고, 없다 이러니까 야 니 이거 콩팥 있네 장기 있네 내놔라 그거 중국에 팔자 그거 이런 파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래도 꼴짝 못 사거든.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여신과 일부 치려 있었지만 은행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딱 내려오버리면은 사고가 나갑니다. 그거는 개인회생 적대해서 끝.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변제 계획 따라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오라 가라 그거 다 집어십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은 이런 거예요. 내 식당에 돈을 250만 받아. 한 달에 열심히 해서. 받고 있는데, 하여튼 빚이 한 1, 2, 3억이 있는데, 내가 받고 있는데, 대부업체 때문에 죽겠어. 못 살겠고. 맨날 오고,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은, 대부업체고, 은행이고, 올 수도 됩니다. 올 수도 되고, 그럼 250에서, 내가, 지금, 이제, 자녀가 한둘, 세 명 있으면, 이제 금액이 좀 올라있지만, 이제 독시도 금액 한 180만 정도, 빼비고, 70만원을 3년간 줄이면은, 빚이 3억 있어도 대부업체 3천만까지 포함해 3억 3천이라도 법원에서 땡치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회생입니다. 파산은 무직이라. 무직인 사람은 파산 들어가는 거고 신청하면 이제 땡치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벌어가지고 조금 갖는 사람들 한 달에 한 50만원 최저 생활 생계비는 있어야 되니까 생계비 170, 200 그거는 빼고 나머지 이제 조금 해갖고 이제 그거를 전에는 5년인데 이제 3년 정도만 갚아도 나머지 대부업체까지. 그럼 이제 추심하면 되느냐? 대부업체도 절대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정되고 나면. 은행도 전화하면 안 되고, 대부업체. 그럼 홀가분하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아이고, 언니야, 나 당장 부도 나고, 이제 지금 대부업체까지 땡기 쓴 거거든. 맨날 옷을 괴롭히고, 옷을 구두발 찰락하고,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동네 우사 다 시키고, 아파트 앞에서 애미고나, 마찬가지로 뛰낼 뿐이다. 한강대에 와서 뛰내겠다. 그럼 어째 됩니까? 오래가지고, 개인회생 전문한 데 있죠. 법원에 앞에 가면 많아요. 써놨어요.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래요. 그거 하면 한 150, 200 주면은, 땡 칠해줍니다. 그럼 한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큰 그건 있느냐? 물론 이제 공무원하고 이런 건 안 되겠죠. 안 되지만은, 자기가
그 다음에 카드 발급받고 쓰고 해외 나가고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봅니다. 상세하게. 현재 재산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로 3억 3천만 원 있는데 뭐 재산은 6천만 원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빚이 많고. 주로 이런 겁니다. 인터넷 도박하고 이런 애들 보면 빚이 많죠. 대부업체 빚도 많습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은 현재 자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무담보는 5억이고 담보 있는 거는 10억이고 합계하면 15억 이런 사람입니다. 100억 이상 이런 사람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 안 되고 신용대출 5억 정도까지 그렇게 됩니다. 자, 이라고 이제 금액은 3년 동안 변제를 하면 된다. 생계비를 빼고 자, 그런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어디 가면 되느냐? 파산가 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요 가도 되는데 앞에 있는 뭐 법무사나 변호사나 그 법원에 앞에 가보면은 써놨어요. 개인회생 전문, 개인회생 파산 전문이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시작합니다. 자, 상세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채무조정 제도라고 해요. 근데 개인 워크아웃은 은행끼리 서로가 조금 양보하는 거고요. 이건 좀 힘이 별로 안 좋아요.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은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법원에 하면 좋은 거는 요거는 대부업 사채까지 전부 다 개인 사채도 다 포함합니다. 자, 개인 사채 있죠, 여러분들이. 자, 옆에 사촌 형님한테 2천만 빌렸어. 그 다음 친구한테 1,000만 빌렸어. 이게 전부 다 땡치 다 됩니다. 그 채무 내역서에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자, 대부업체에 1,500, 2천만 빌렸어. 그거까지 넣으면 됩니다. 한 명씩에다가 넣으면은 모두 다 조정이 되고 합계는 15억 이하, 15억. 무담보는 5억 이하고, 뭐, 요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이제 법원에 판단해서, 너는, 그러면은 이제, 3년간만 너 갖고, 막, 땡칠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를 해줍니다. 인가를 해주는데, 생활하는 데는 큰 막 문제가 없다, 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주변에, 자, 나 한강대교에 떨어져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빚이 많아서, 대부업체 때문에 너무 죽겠다고 뭐 어디 간다고요? 빨리 오락해 해서 법원 앞에 가면은 개인회생 전문한 개인회생 파산한 데 있어요. 그거 가면은 150만원 많이 주면 한 200만원 정도 주면은 여기 다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대부업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추심을 행위를 못해요. 대부업체고 누구든 간에. 그럼 아무 편안하게 삽니다. 국가적 제도가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요새 오징어 게임 나왔죠. 그 참가자들이 이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간단하죠. 자, 오징어 게임에 참가자라. 그거 가지 말고 어디 간다고요? 개인의 신자면 돼.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나 둘 중에 하나. 이거 신자면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를 오징어 게임 가서 총만 죽을 필요 없어요. 이해가죠? 오징어 게임 그거 간 사람 누굽니까 주로? 신용불량자, 삐지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다. 대부업체까지 전부 다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더블돼서 요거는 17번은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자, 18번은 당해시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10분 쉬고 하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누가 한다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 말고, 총 맞추지 말고,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10분씩 입니다. 지금 30분이네요. 40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당해세 지금 봅니다. 당해세 당해세를 보겠습니다. 당해세 18번 보세요. 18번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이거는 채무조정 제도는 오징어 게임 신청할 대상자 있죠. 참가자 이런 사람이 신청하면은 아주 혜택이 좋은 겁니다. 그죠? 아주 프리하게 막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사채까지 전부 다 탕감이 되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봅니다. 18번 봅니다. 당해세는 뭐냐? 당해세가 뭘까? 당해세가 뭐가 당해세입니까? 뭐 해당 세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당해세다 이야기인데 잠깐만요. 자, 우리 구독션에 가셔가지고 공매에 가서 그죠? 공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눌립니다. 눌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진행이 안 나올 때는요, 위에 한 칸 위에 선택을 눌러보세요. 선택을 누르고 답이 나옵니다. 팔렸다 그죠? 팔렸는데 이 지난번에 사라고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문제가 없다고 크게 자 봅니다.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4억짜리가 절반에 떨어졌는데 절반에 떨어지고 80이니까 전용이 24평이죠. 뭐 상당히 좋습니다. 쌍문동에 좋은데 이렇게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뭐 내용은 괜찮아요. 이게 2층이고 이게 보니까 도봉구 쌍문동에 지하철도 가깝고 좋아요. 이게 여기 뭐 좋은데 문제는 재산 명시를 눌러보니까 자 재산 공매재산 명시를 누르니까 이제 건물은 80이니까 전용이 24평 그리고 절반 떨으면 괜찮은 거죠. 자 이 전입자가 있어요. 임시가 그래서 전입이 임시가 있는데 3억 2천이다. 3억 2천 3억 2천인데 자 3억 2천인데 이 사람은 전입 확정을 하고 3억 2천 주고 배분 요구도 하셨고 그죠? 했습니다. 그리고 배분도 잘 보세요. 2021년 8월 19일인데 너가 있는가 그걸 잘 봅니다. 미리 했죠? 미리 마감 전에 했습니다. 자 됐고 그럼 이 사람이 전입일자가 이날이기 때문에 선순인지 후순인지 따야 됩니다. 2019년 2월 1일. 그러면 요거는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에 요거를 잘 봐요. 여기에서 자기보다 앞선 설정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데, 자,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죠? 전입일자 언제고? 2019년 2월 1일. 자, 외웁니다. 2019년 2월 1일보다 앞선 설정이 있으면 좋은데, 다 넣었죠, 지금? 넣습니다. 등기가 넣어요. 넣고 밑에 가도 좌우간 2019년도 아무도 없어요. 다 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 선순위 세입자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혹시 못 받으면은 어찌 됩니까? 만약에 3억 2천인데 못 받으면은 요거 못 받으면은 인수가 되는 거죠.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낙찰이 예로 2억에 팔리든 2억 팔리면 모자라냐 지금. 그럼 당연히 인수가 생기는데 또 인수 생길 수 있는 거는 여타 이제 우리가 소액 보전거 그 다음에 임금 체크 당해세 세 가지거든요. 그럼 국세 법정기일 네 가지네 총. 그죠? 네 가지입니다. 다시 5개를 보면은 집행비용 빼야 되겠죠. 이거는 공매가 뜨면 국세징수비입니다. 국세징수비 빼고 그 다음에 소액보전금 빼고 그 다음에 임금 체크 공수니까 임금 체크는 빼고 당해세 빼고 국세 법정기일이 빠른 거를 빼야 됩니다. 빠른 거 요거 그럼 5개를 빼야 되는데 여기 눈에 띄는 걸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요거 자 요 구청이 많아요. 이 구청 구청은 이게 무슨 구조 지금 도봉구죠. 제가 볼 때는 도봉구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요 구청은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경 씨가 세입자가 있는데 이게 구청이 많은 거는 그럼 다른 그러니까 뭐 도봉구청만 도봉구 좋았군. 딱 구청이 엄청 많다 그죠? 제일 밑에 있네. 이거 하나 나오네. 도봉구청도 나머지는 자 이런 겁니다. 빌라가 지금 막 한 몇 시대 가다 본 게네. 은평구도 있고 광진구도 있고 뭐 많아.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 빌라에 재산세 안 냈다, 종부세 안 냈다 이런 것들은 그 빌라가 경매 당할 때 그것을 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도봉구청만 따지면 돼요. 도봉구청. 그럼 도봉구청 따지니까 이게 얼마나 크면은 3,100. 뭐 이런 많노? 자 이게 이제 문제죠. 그죠? 3,100인데 날짜는 2019년 넣었죠 지금. 넣었지만은 이거를 이제 우리 당해세를 일단 보겠습니다. 당해세. 당해세는 군부에 넣어줘도 이거는 먼저가 안 옵니다. 이거는 세입자보다는 무조건 앞섭니다. 자, 그 3,100을 머릿속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법정기일이 아니 이 날짜보다 빠른 게 또 찾습니다. 일단 하나씩 봅시다. 자, 빠른 거를 보면은 도봉구청 요도 있네. 이 뭐고 3,100 그대로네. 그죠? 아까 도봉구청 똑같은 금액이죠. 자, 요거는 빠른 거고 당연히 이거는 막 빠른 겁니다. 그럼 요거는 내가 볼 때는 필요 없고 요거 다 필요 없고 요거 다 미리 필요 없습니다. 우석 같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세무서 봅니다. 세무서 시청구청은 뭐 다른 거는 다른 시청구청은 막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 세무서 문제인데 요게 이제
압류는 늦가 있지만은 이게 빠른 거죠. 이 빠른 게 늦습니다, 지금. 2019년 11월 18일. 2019년 11월 18일. 2019년 2월 1일. 늦죠, 다행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문제 없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3,100만원 그는 도봉구청만 고민해보면 돼. 요것만 이제 빠를 수가 있는데, 이 도봉구청에도 이게 물건이 이 사람이 여러 개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거, 거기 당해집니다. 그럼 예로 10개다, 그러면 300만원 정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순위로. 이해가시죠? 자, 그럼 300. 근데 그거를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강의를 하기가. 나중에 엄청나게 톡 튀는 거죠. 배당권 나중에 본게, 배분 계산서 본게 내 뭐, 3,100인지 뭔가 하고 또 뭐가 이상한 게 튀어놓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낙찰 받기 전에 이 강의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나는 그리 보는데, 혹시 내가 또 실력이 또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또 뭐 법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내가 퍼뜩 눈에 안 띄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로 한 1억 정도 인수가 더 생겨버렸어. 그럼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살아있는 거, 실전 강의하는 것이 상당히, 그래서 공매 강의가 잘 없어요. 움직이는 거를, 야, 낙찰 받아라. 괜찮다. 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자, 일단 본게는 내가 볼 때는 3,100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은, 자, 그럼 마음속에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억 2,300인데, 아까, 세입자가 아까 얼마죠? 3억 2천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2억 5,400에 받았지만은, 문제가 있죠? 일단은 3,100은 빼고 봅시다. 빼고 보면은 3억 2천에서 2억 5천 500을 400을 빼면은 6,600이 모자라네, 일단. 그럼 그거는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2억 5,400에 6,600을 더하면은 3억 2천이 되나? 아마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3억 2천하고 이건 책임져야 되고 군법이 빠르니까 아까 3천만원 중에서 뭐 300이든지 400이든지 이제 해당 요 물건에 뭐가 있겠어요? 이 빌라에 뭐 재산세, 종부세도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있긴 있겠지. 뭐 몇십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1, 2, 300 안에서 움직이겠느냐. 그럼 결론적으로는 3억 2천 하고 아까 국세 징수비 있죠. 자산관리공사 할게요. 그거 하고 그거를 이제 전에 체납 처분비 이름 바뀌었어요. 국세 징수비하고 플러스 이거 한 300 우리다. 300.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당해세 한 300하고 300 추정합니다. 추정. 그러면 결국은 3억 2,600 정도의 낙찰이 됐다. 나 이래 보는 거예요. 낮게 낙찰 받아도 이 사람은 3억 2,60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해가죠? 그러면은 그래도 시세보다는 한 1억은 싸다. 내용을 아니까. 안 그러면은 4억 5억 줘야 되는데 전용이 24평이고 아마 시세는 내가 볼 때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 5억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계산한다. 당해서는. 자, 넘어갑니다.